사람들이 구조론이 뭐가 좋은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려고. 구조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실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확실한 정답을 주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상대성에 빠져있기 때문에 소피스터들처럼 헷갈리게 말하는 걸 좋아해. 근데 그런 헷갈리게 말하는 사람들은 존나 많아. 그 조금 깨달았다는 반도사들, 그 반소식 좀 들은 사람들 다 막 이러느라 하고 헷갈리게 다 이야기해서 어떤 말을 해도 그 반대로 뒤집어서 말할 수가 있어. 그런 사람들은 아재님을 비롯해서 그 하나의 세력이 있다고. 지리산에 가면 300명 있대. 지리산에 이 소피스터 300명 있어. 그래서 아재님이 얘들 다 소통하겠다고 내가 걔들 다 제압하겠어 그러는데 좀 제압했는지 모르겠어. 같이 막 이제 그 장난 아니야. 그 잔뜩 모여 있대. 그래서 막 훔치훔치 하고 막 이상하고. 거기 가면 그 소피스터 300명인데 다 상대성을 이야기하고 있거든.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걸 뒤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그 먹혀. 장사 든다고. 근데 이제 미래가 없지, 그 사람들은. 근데 구조론은 언제든지 확실한 정답, 절대성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야기하자고. 상대성 꼬박이 상대성 하면 절대성이 된다고. 상대성끼리 모이면 절대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상대성은 필연적으로 어떤 중간의 징검다리지, 상대성이 최종 결론이 될 수는 절대로 없다. 상대성은 절대성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라는 거지. 상대성, 절대성 둘 다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 둘 다 있으면 이놈이 형님인 거지. 이놈 아우고.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상대성을 전면 부정하는 게 아니고 상대성은 절대성 안에서 하나의 그 논리 규칙이다. 절대성으로 가는 단계다. 밟아야 할 중간 단계다. 나도 이 중학생 때는 상대성에 빠져가지고 여기 조금 재미를 내서 어떤 잘난 척하는 놈도 한 방울 보내겠다. 어떤 말을 또 내가 꾀변으로 다 제압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 그때는 난 반골이었기 때문에 자본주의도 공산주의도 다 반대할 수 있다. 막 어떤 주장을 하든 신이 있다고 하면 또 신이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고 신이 없다고 하면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고 바둑알이 검다 그러면 검은색, 흰색이다 이걸 증명할 수가 있어. 종이가 희다 그러면 흰색이 바로 검은색이야. 이걸 또 굉장히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근데 그건 내가 중학생 때 얘기고 어른 돼서도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 그건 중학생 때 끝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내가 게시판에 써놓은 것은 이제 상부구조와 하부구조. 상부구조는 입이고 하부구조는 똥구녕이라고. 이거는 도건으로 보면 H가 C가 변한 거기 때문에 원래 궁이야, 궁. 구멍이라는 거지. 강이라는 것도 구멍이고 신체의 어떤 파이프를 강이라 그러거든. 그런 게 있어. 그래서 강장동물 이런 것도 있고. 입으로 들어가는 게 입력이고 여기 나오는 출력인데 입력도 들입자에 보면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게. 입력과 출력이 있다면 이 양쪽 다 제어가 가능하다고. 예를 들면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참을 수가 있어. 어떤 사람은 3시간도 참을 수 있다고. 근데 너무 참으면 변비 걸려. 근데 설사를 만나면 이제 폭풍설사. 얘들을 만나면 이제 끝나는 거야. 제어를 하려면 입력부를 제어해야 된다. 그러나 출력부도 잠시는 제어가 가능하다. 이거는 장기전, 이거는 단기전이라는 거지. 그럼 이렇게 둘 다 평행선을 그릴 때는 장기전을 화살촉으로 하고 이놈은 화살골이다. 결국 이 두 개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한 개라는 거지. 왜냐하면 입이 계속 가면 항문이야. 어디까지 입이냐고. 여기서 여기까지 입이야. 굉장히 긴 입이라고. 여기 이거 입이고 여기 항문이 아니고 계속 입이야. 여기까지 다 입이라고. 좀 긴 입이라는 거지. 그 입만 있고 항문은 없다. 이게 구조로. 그래 구조로는 보수는 없다 그러거든. 보수가 내 보수인데 내가 있잖아 그런다고. 근데 진보를 길게 빼면 여기까지 입이 돼버린 거야. 그걸 생각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항상 그런 얘기, 보수는 없다. 이건 약 올리려고 하는 얘기인데 엄밀하게 생각하면 항문도 입이다. 입의 하부 구조라는 거지. 그래서 두 개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이놈은 절대성이고 이놈은 상대성이라는 거지. 그래서 뭔가 조절을 할 때는 일단 이걸로 조절하고 미세 조정은 이걸로 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쉽게 이해하려면 수도꼭지를 여기서 잠궈야지 여기서 못 잠궈. 여기서 아무리 잠궈놔도 여기 수압이 걸리기 때문에 튀어나온다고. 이걸 역으로 이용하면 굉장히 튼튼한 자물통을 만들 수 있다고. 잠수함이라면 해치를 여기 닫아야 돼. 위에 수압이 걸리기 때문에 절대 안전하다.
이 절대 못 열어. 물이 안 새. 근데 여기에 막으면, 마개를 꽂으면 결국 이게 빵 터져 나와. 그래서 물이 샌다는 거지. 그래서 뭐 배를 수리하거나 이때는 한 사람이 배 바깥에 헤엄쳐 잠수해서 밖에서 이게 막아야 돼. 옛날 목선 같은 경우는 이 나무 틈 사이에 막는 게 있어. 막는 그 삼배 같은 걸로 막는데 쑤셔서 막는다고. 근데 이게 의외로 튼튼하게 물이 안 새. 우리가 생각하면 목선인데 아무래도 나무 사이 틈이 있잖아. 근데 수압이 그래 물이 새 나올 것 같잖아. 근데 잘 막아 놓으면 안 새. 물 안 새. 그래서 왜냐하면 나무가 물에 불어가지고 민다고. 물에 퉁퉁 불기 때문에 나무가 서로 밀어서 딱 막혀. 그래서 목선이 물이 셀 것 같은데 잘 안 새. 근데 조금 새. 아무리 완벽한 목선도 물은 조금 샌다. 근데 예상보다 적게 샌다. 그건 나무가 불어서 막기 때문이다. 이 상부 구조를 제어하면 완벽하게 제어가 된다. 그러므로 정답이 있다. 사람들은 정답이 없는 걸 좋아한다고. 근데 이 동전을 던지면 앞면이 나올 것인가 뒷면이 나올 것인가 이건 알 수가 없어. 이건 절대로 알 수 없다고. 이건 알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알 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 동전 던질 이유가 없잖아. 동전 던져서 앞면이 나올까 뒷면이 나올까 아는데 왜 던지냐고. 안 던지지. 그래서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는 알 수 없다. 이거 다시 말해서 하부 구조는 알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나 상부 구조는 확률적으로 알 수가 있다.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 절대로 알 수가 없다 해놓고 또 다시 알 수가 있다, 확률이다 이러면 사람들이 약간 벙찐다고. 지금 우리는 확률을 배웠기 때문에 확률을 하면 다 알아준다고. 근데 원시인들한테, 부족민한테 확률 그러면 이 새끼 사기치네 이런다고. 야, 역시 백인들은 사기꾼이야. 절대 안 믿는다고. 확률이라는 개념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동전을 딱 던졌는데 앞면이면 앞면이고 뒷면이면 뒷면이지. 뭐 2분의 1. 야, 그런 게 어딨어. 2분의 1이란 나 이거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냥 앞이면 앞이고 뒤면 뒤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무슨 2분의 1이야. 원시인들은, 부족민들은, 야, 백인들은 다 사기꾼이다. 절대로 안 믿지. 그래서 이 확률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는 거라고. 마찬가지로 구조론도 이 구조론을 받아들여야 돼. 여러분이 부족민의 마음을 갖고 저 새끼 사기치네 이런 마음으로 그래 나 사기쳐봐라 이러면 할 수 없는 거지. 확률을 안 받아들이면 답이 없는 거라고. 다시 말해서 하부 구조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답이 없어. 그걸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여긴 답이 있어. 근데 항상 사람들은 요 답을 원해. 예를 들면 주식이 어떤 주식을 고를까요 하면 종목을 찍어달라 그러는 거야. 뭐 장래성 있는 주식을 사라. 아, 이거 안 해. 그냥 회사 이름을 말해달래.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회사 이름 알 수 있을 정도면 남들 다 샀지. 수학에 정답이 있다고 믿는 것은 수학에 확률을 도입했기 때문이고, 만약 확률을 빼버리면 수학에도 답이 없어. 그래서 수학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맞춰준다고 말해서 수학 모르는 사람이야. 가끔 수학자들 중에 수학은 완벽해 그러거든. 나는 그걸 인정 안 해. 수학은 완벽하지 않아. 사람들이 수학이 완벽하다고 믿는 것은 수학을 아직 이해 못했다는 얘기야. 완벽하면 수학이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그 파생 상품 중에는 굉장히 작은 뭐 0.01%를 남겨 먹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기계로 돌리는 놈들이 있어. 뭐 그걸 우리나라에서 허용하고 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년 정도 했다면 그 중에 한 번 돈을 잃고 나머지 다 돈을 땄다는 거야. 100% 돈을 따는 방법이 있는 거라고. 근데 돈을 0.1% 따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그걸 안 해. 근데 기관은 그걸 한다는 거지. 근데 보통 사람은 그게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고 기관에만 그게 허용이 되는데 정확히 나도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대. 그래서 어떤 놈이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돈을 쓸어 담고 있는데 국가에서 그걸 이거는 못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막 고민하고 있대. 그리고 완벽하게 돈을 따는 방법이 있어버리면 이건 시장 교란이지. 위험 부담이 전혀 없다는 거 아니야. 투자의 의미가 없잖아. 그거는 그 깡패가 삥 뜯어가는 거하고 똑같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그건 투자라고 볼 수 없어. 그래서 중요한 건 완벽하게 돈을 따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하려면 상부 구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상부 구조 계속 커지는 상부 구조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구의 면적이 계속 늘어난다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징기스칸의 방법이 있다는 거지. 징기스칸도 이제 더 이상 정복할 데가 없으면 이제 바닥 나는 거라고. 그래서 이 지구가 계속 커지고 있다면 영원히 승리하는 전술이 있다. 한 번도 안 주고 다 이겨. 그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근데 지구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계속 이길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창과 방패가 싸우면 못 씁니다. 답이 없다고 하는데 무조건 창이 이겨. 왜냐하면 최홍만이가 창을 던지거든. 그러니까 창은 더 힘이 센 사람을 던지는 거야. 그냥 힘없는 사람이 던지면 안 되면 더 힘이 막 일단 기계를 설치해서 뭐 500톤짜리 막 힘으로 던지는 거로. 그러면 무조건 창이 이기지. 근데 방패는 그걸 할 수가 없어. 방패 드는 사람 힘이 세다고 방패가 튼튼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최홍만이가 들어도 그냥 방패는 방패라고. 근데 창은 최홍만이가 던지면 더 멀리 가지. 그래서 그럼 창과 방패 대결을 계속 하면 이제 최후의 창이 나오는 거야. 그 창은 지구를 파괴해버려. 지구를 뚫어버려. 근데 지구가 작기 때문에 더 이상은 창은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무한대로 크다면 이 게임은 계속돼서 영원히 막 끝이 안 나는 거지. 그래서 창과 방패가 싸우면 무조건 창이 이기는데 현실에서는 방패가 이긴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나라가 작기 때문이다. 작은 나라에서는 창이 못 이겨. 그래서 작은 나라에서는 수비만 하고 얍삽한 놈이 이겨. 그러니까 보수가 이긴다는 거지.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 진보가 이기려면 나라가 커야 돼. 커야 될 뿐만 아니라 계속 커져야 돼. 이제 계속 커지는 거는 IT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 있다는 거지. 그래서 계속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내면 진보가 계속 이긴다는 거지. 예를 들면 내가 최근에 이제 이케아가 아니고 아이케아라 그러는데 이게 이케아가 아니고 아이케아라고 하는 건데 이 아이케아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진보가 먹는 시장이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런 거는 조립을 해야 되는데 보수 머리 나빠서 조립 못 해. 그래서 무조건 이런 걸 우리나라에 자꾸 들어오면 진보가 이기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내가 패션을 강조하는 것도 진보 애들이 패션을 더 잘해. 보수보다 진보 쪽이 옷을 더 세련되게 입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무대에서 싸우자는 거지. 그래서 계속 싸움판을 크게 벌여나가면 우리가 계속 이긴다는 거지. 지는 분야에서 싸우면 안 되지. 상대성, 이거는 하부 구조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상부 구조로 가면 절대성이 이긴다. 근데 상부 구조가 되려면 계속 판이 커져야 되고 계속 개방을 해야 되고 계속 진보가 일어나야 되고 발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근데 사람들은 이런 정답을 싫어해. 그 정답이 없는 데를 찾아내. 그 어디냐면 시골, 다친 곳. 근데 정답이 없어. 그래서 이제 아까 내가 게시판에 인용한 게 일본 그 어떤 사람이 인생은 뭐라 그랬나? 절망이다 그랬나? 지옥이다. 시골도 지옥이라는 거야. 그래서 시골에도 도둑놈이 올지 모르니까 자기 집에 창을 준비해놨대. 그 아주 희한한 아저씨야. 시골은 역동적인 공간이다. 이렇게 말하면 또 재미가 없지. 이 아저씨가 좀 애매하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애매하게 말해야 정답이 없는 것처럼 말해야 책이 많이 팔려. 그래서 뭐 일본 작가들 특히 그런 애매한 결론을 내는 밑도 끝도 없는 결론을 내는 소설이 많이 무라카미 하루키도 난 좀 그렇다고 보는데 결론을 정답을 말 안 해. 인생엔 정답이 없어야 된다. 이것이 정답이다. 무라카미 하루키 같이 말끝을 흐리고 오타쿠처럼 뭐뭐 한다는 이런 식으로 오타쿠식으로 말끝을 흐리는 것이 일본의 규칙이라는 거지. 왜냐면 일본은 고립된 곳이기 때문에 진짜 정답이 없어. 일본 아베 하는 거 보면 진짜 정답이 없구나. 정답이 없어. 우리가 개방된 지역으로 넓은 시장으로 가지 않으면 실제로 정답이 없으니까 정답이 없다.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시골에 가봤는데 시골에 이장이 난 사람이 막 관광객을 몽둥이로 휘둘러 쫓아내려고 그래. 관광객이 왔으면 절개 있게 놔줘야 되잖아. 근데 이장에서는 팍 보다가 여기 쓰레기를 왜 버려? 관광객들한테 이렇게 하면 누가 관광을 오겠냐고. 그럼 이런 정답이 없는가? 있어. 단체 귀농을 가는 거야. 세력을 이뤄서 가면 돼. 혼자 귀농 가면 100% 당해. 그래서 요즘은 귀농 사이트에서 한 100명 모아서 그 김천 어디가 야산을 샀어. 그래서 막 이따만한 큰 산을 싸가지고 10만 평을 개발해. 그래서 10만 평에다 집을 잔뜩 지어서 단체 귀농을 한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 세력 아무도 못 건드려. 막 이렇게 되는 거지. 답이 없는 것도 사실은 답이 있다. 장기전을 하고 세력전을 하면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이제 상부 구조로 올라가는 것이 절대성으로 가는 것이 확률이다. 자본주의 시장에도 그러한 확률로 대응하는 게 바로 주식회사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이제 주식회사가 왜 생겼냐면 해적들이 이제 영국에서 우리 해적한다 하면 돈 번다는데 이렇게 소문이 난 거야. 그러면 해적선을 배를 만들어야 돼. 근데 스페인이 무적함들을 못 이기거든. 우리 해적선 딱 보내놓는다고 안 와. 싹 사라졌어. 해적선을 잔뜩 많이 보내야 돼. 근데 돈이 어디냐고.
돈이 없으니까 분산 투자를 하는 거지. 조합을 만들어서 해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제 배를 여러 척 만든 다음에 야, 해적할 사람 구합니다. 이래가지고 길거리 불황자 모아가지고 야, 너 해적 좀 해.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스페인의 검은 보화를 털어오면 그 주주들이 나눠 가지는 거지. 근데 그 성공률이 한 20%밖에 안 돼. 한 80%는 사라진 거야. 그 누가 그 20%밖에 성공 못하는데 투자하겠냐고. 근데 그 20%가 대박이라는 거지. 그 20%가 금덩어리 이렇게 갖고 오는 거야. 그럼 그 80%의 손실을 만회하고 남는다는 거지.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를 정밀하게 보험 시스템으로 만들어버리면 사회가 엄청나게 발전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실제로 적용되고 있어. 그게 이제 대표적인 교육이고. 일단 애들 교육시켜 놓으면 10명 가르쳐 놓으면 그 중에 제대로 하는 한두 명이야. 나머지는 그냥 비리비리해. 근데 그 한두 명의 엘리트가 다 먹여 살린다는 거지. 그리고 나머지 8명 그 한두 명 엘리트의 친구가 되는 거라고. 그 친구들 덕에 그 엘리트도 사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야, 이거 효율적으로 하자. 그럼 될성부런 그 한두 명만 교육시키자. 그 사회 망해. 그러니까 10명을 다 교육시켜야 된다고. 한두 명의 엘리트만 교육시키는 사회는 그 사회가 딱 분리돼서 엘리트와 하층민으로 딱 나눠져서 하층민은 그냥 10살, 15살 때부터 결혼하고 완전히 개판돼버리고 엘리트들은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놀고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지. 서울대 같이 좋은 학교는 좀 띠란 애들 같이 막 섞어놔야 돼. 좀 그 추첨제로 해서 서울대 한 3분의 1은 추첨으로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처럼 서울대 애들 100% 시험 성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 미국도 좀 그렇잖아. 좀 흑인이나 다양한 인종을 끼워준다고. 좀 띠란 애들도 막 끼워주고 한다고. 그래서 친구가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것이 확률 전략이다. 그 정답을 알면 이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그 패닉에 빠지잖아. 다시 말해서 심리적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답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고 좌절한다는 거지.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주식을 했는데 실패했다면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서 다시 하면 되잖아. 근데 안 한다고. 그럼 어떻게 하냐면 나는 안 돼. 그러고 나는 저주 받았어. 난 죄를 지었어. 난 천벌을 받았어. 하나님 날 미워해. 그러고 막 하나님 날 싫어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그러고 포기해버리는 거지. 과학적인 사고를 안 하고 이런 것은 다 그렇다. 상부 구조는 장기전, 세력전으로 가면 되고 하부 구조는 단기전, 시간 공격으로 가면 돼. 그러니까 구조로는 하부 구조에도 이기는 방법 알려줘. 상부 구조도 이기는 방법 알려주고 상부 구조는 무조건 팔을 키워야 된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쪽집게 학원처럼 콕 정답을 찍어주는 거라고. 그건 뭐냐면 그 예비고사 문제지를 빼내는 거야. 그 외에는 방법이 없지. 사람들이 원하는 게 그거라고. 그냥 진리를 알려주는 게 아니고 그건 뭐냐면 자기의 심리적인 불안을 치료해달라 이런 거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고민을 이야기할 때 가만히 들어보면 문제의 답을 원하는 게 아니고 나를 안심시켜달라.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과 대해보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없어. 근데 저 소성적인 사람들은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걱정하고 있어. 내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하고 이야기해보고 느낀 게 뭐냐면 다 자기는 피해자고 누군가가 잘못을 했는데 억울하고 얘가 잘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걔 잘못했으면 걔 잘못이지 왜 당신이 그걸 걱정하냐고. 근데 한 명 한 명한테 다 물어보니까 다 자기 주변에 누군가가 잘못했다는 거야. 자기 고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남의 고민을 대신 고민하고 있더라고. 생각하는 방법을 이 절대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상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근데 그건 바보 같은 짓이지. 자기만 옳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그것을 계속 확률로 만들어가면 돼. 다시 말해서 어떤 문제의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그 자기 옳은 행동을 함으로써 옳은 행동을 하는 습관을 만들어서 계속 그 습관을 발전시켜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근데 문제 해결에 집착하면 자기의 그 옳은 판단을 하는 습관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한번 나쁜 쪽으로 가면 이제 계속 거기서 못 빠져나온 거지. 그래서 내가 이제 초등학교 때, 4학년 때 말윤력을 처음 배우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 말윤력은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이 아니고 이 우주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라고. 말윤력이라는 건 뭐냐면 A와 B 사이에, 그 사이에 뭔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A와 B를 보면 답이 없어. 왜냐하면 상대적이거든. 얘가 일로 가면 얘는 이쪽으로 간다고. 얘가 이렇게 도는 것이나 얘가 이렇게 도는 것이나 똑같아. 상대성을 적용하면. 근데 그 사이라는 관점을 가져버리면
소실점이 생겨나서 이 절대성으로 바뀐다고. 그래서 내가 만류력을 딱 발견해서 이걸 참 들을 때, 뒤통수, 이거네. 하고, 야, 나 공산당이 돼서 세상을 혁명할 거야. 하고 바로 생각한 거야. 이걸 바로 막 세상을 이렇게 바꾸고, 이제 끝났어. 만류력을 배웠으면 정답을 이미 아는 거야. 이제 나 공산당이 돼서 세계를 정복하고, 이제 전 세계를 공산화시키고, 이제, 전 인류를 부자로 만들어주겠어. 답이 나온 거 아니야. 그거는 내가 이제 초등 때 생각한 거고. 근데 모든 문제의 답은 만류력이야. 이제 일반화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답을 정해놓고 답에다 문제를 맞추는 게 구조론이라고. 그래서 어떤 문제든 답은 정해져 있어. 그런데 뭐 바둑이라면 바둑에 정석이 있다. 그게 만류력이라는 거지. 흑과 백 사이에 어떤 만류력처럼 한 방향의 쏠림이 있고 그 쏠림이 팽팽한 긴장. 예를 들면 내가 이제 긴장이나 스트레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만류력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중력이지. 다시 말해 이쪽으로 간다는 거지. 근데 사회의 스트레스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막 따로 있는데 여기 누군가가 이렇게 소리 빡 지르면 다 쳐다본다고. 그러니까 그때 스트레스를 팍 받는 거지. 어린애도 막 내가 왁 소리 지르면 막 울어. 그러니까 실제로 타격을 받아. 막 이렇게 누가 해봐. 여기 상처 입어. 그러니까 강한 스트레스를 주는 게 그것이 만류력이다. 그리고 남녀 관계도 그런 만류력이 있어서 무의식적으로 이 파트너의 사소한데도 영향을 받아. 일단 여자들이 더 민감한 것 같아. 여자들은 오늘 내 머리 스타일 달라진 거 없어. 남자들은 그거 못 알아보거든. 그건 뭐냐면 여자는 남자 머리 스타일도 본다는 거지. 그 남자들은 내가 세수 안 해도 모르겠지 이런 생각하고 모르겠지. 그래서 기대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자는 그걸 알아보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강한 여자의 만류력이 더 세. 뭐 자본이든 뭐 주식이든 정치든 연예인이든 모든 것에 다 만류력이 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보기로 하면 안철수도 이번에 모든 사람을 스트레스 받게 했기 때문에 좀 만류력을 성립시킨 거야. 모든 사람을 상처를 준 거라고 해가지고 저 인간이 똘끼 부르는 게 아니야 하고 그런 스트레스 제일 많이 준 사람이 노무현이지. 우리는 잘 모르는데 수꼴통들은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은 것 같아. 완전히 돌아버릴 정도로 막 그 사람들이 매일 아침에 모여서 일단 노무현 한번 까고 그걸로 회의 시작을 했다는 거야. 그만큼 걔들도 노무현한테 신경 쓰고 있는 거라고. 저 인간이 오늘 또 무슨 일을 벌이지 않을까 하고 막 걱정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걱정은 노무현이다 이러고 막 그때 그런 말 실제로 있어. 신문에 조선일보에 거의 나왔을 거야. 전 국민 노무현을 하나를 걱정하고 있다 그러고 막 제발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시오 그러고 제발 일 벌이지 마세요 그러고 그런 식으로 그 솔리게 하는 어떤 예민한 지점이 있다. 그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만류력 하나만 난 제대로 이해하면 세상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됐다고 보고 나는 4학년 때 이거 보고 다 해결됐다고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큰둥한 거야. 그게 화가 나 있는 거야 나는. 왜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이 없지? 그거 막 만류력 처음 배웠을 때 다 마셔 부르고 막 춤추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끝났지. 더 이상 할 게 뭐 있어. 그게 다 정답인데. 근데 어떻게 보면 만류력이 일종의 꼼수거든. 확률도 꼼수라고. 사람들은 1이면 1이고 2면 2지. 2분의 1이 뭐야. 이거는 억울한 거야.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라고. 원시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일종의 편법을 개발한 거지. 미분, 적분 이런 것도 일종의 편법이고 뭐 행렬 이런 것도 원시인은 납득할 수 없어. 무한대. 원시인은 이해할 수 없는 숫자야. 이 세상 숫자는 한계가 있겠지. 무한대라니. 그런 게 어딨어. 뭐 파이. 이야, 이거는 저 새끼들 사기치는 거 아니야. 이 파이 믿을 수 없어. 3.141호 이거 털무시 끝이 있을 거야. 이거 속이는 거라고. 보라 말하는 사기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라고. 근데 한번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제 모든 문제 다 해결됐다는 거지. 그래서 만류력도 꼼수야. 근데 이 꼼수를 받아들이는 순간 세상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 그러니까 어떤 A와 B가 있는데 A와 B를 이야기하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답이 없지만 그 사이를 이야기하면 100% 답이 있다고. 왜냐면 얘가 이리로 가면 얘도 이리로 가거든. 얘가 이리로 가면 얘도 이리로 가고. 같이 멀어지거나 같이 좁아지거나 따라가거나. 그러니까 이 사이를 보면 정확하게 답이 있다는 거지. 딱 한 방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한 방이 아니야. 왜냐하면 2분의 1, 벌써 2분의 1, 4개잖아.
1이면 1 해야지. 2분의 1 이렇게 네 단어로 말하기 어딨어. 이거는 약간 속임수 같은 거야. 그래서 원시인은 안 믿지. 그러나 우리는 이런 구조를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좀 길게 말하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말전력도 어떤 하나의 딱 대상이 아니라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지. 뭐, 솔림. 뭐야, 이거. 솔림이 뭐야. 이런 식으로. 솔림은 움직이는 거잖아. 움직이는 걸 정답이라고 하면 이상하다는 거지.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